오른쪽에는 대형 트럭이 있으니까 왼쪽으로 붙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아, 살짝 왼쪽으로 붙습니다. 역시 왼쪽에 소형 차량들은 무시하고 대형 차량들을 피해가는 식으로. 안녕하세요, 한테타 채널입니다. 드디어 펌웨어 10 버전이 배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버전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스마트 서먼, 그리고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스트리밍 영상 서비스를 테슬라 차량에서 제공하기 시작했다는 점인데요. 그 외에도 여러가지 펌웨어에 포함된 기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약 두세 편 정도로 리뷰 영상을 나누어서 펌웨어 10 버전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로 오토파일럿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차장 같은 곳에서 주인을 찾아오는 스마트 서먼 기능이 현재는 미국에서만 가능하고요. 그 외에 다른 나라에서는 아직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언제 스마트 서먼이 배포가 될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사실 고속도로 자율주행 기능인 NOA 기능도 아직 우리나라에는 배포가 되고 있지 않은데요. 자율주행 관련 여러가지 기능들은 사실 이런 규제라던가 현지화 하는데 장벽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라던가 기타 여러가지 추가된 기능들은 요 다음 편에 알아보기로 하고요. 지금 일단 계기판 화면을 보시면 드디어 점선 차선은 점선 차선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제 차 좌우의 차선이 점선으로 표시되고 있고, 이제 오른쪽 점선이 없어지고 실선으로 바뀌면서 계기판에도 실선으로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오토파일럿이 켜지게 되면 파란색 실선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게 점선으로 인식하는지 실선으로 인식하는지는 운전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토파일럿을 끈 상태에서 인식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오토파일럿이 켜진 상태에서도 당연히 점선인지 실선인지 구분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점선과 실선을 인식하는 타이밍도 딜레이가 없이 거의 실시간으로 잘 인식을 하더라고요. 지금 오른쪽 차선이 없어지고 바로 실선으로 바뀌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그 외에 그 주변에 보이는 차량들 애니메이션이 조금 더 부드러워졌고요. 그리고 인식하는 속도가 약간 더 빨라져서 딜레이가 거의 없어졌다는 느낌이 있고요. 지금은 일부러 오토파일럿을 켜지 않고 주변 상황을 인식하는 것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차선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국도인데요. 오토파일럿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도에서의 차선 변경은 보시다시피 오른쪽 차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깜빡이를 넣어주게 되면 차선 변경을 잘 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보시다시피 차선 변경할 때 옮겨갈 차로에 내 차의 예상 위치를 하얀색으로 희미하게 표시해 줍니다. 그러고 나서 옮겨오고 나면 그 모양이 사라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주변의 차량을 인식하는 종류가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앞에 차량도 지금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모양의 트럭 모양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실제 차량의 모양과 약간 더 흡사한 종류가 많이 생겼습니다. 주변 차량 애니메이션이요. 방금도 오른쪽으로 나가는 차량을 꽤 디테일하게 보여주는 것을 보실 수 있었고요. 그리고 오른쪽 지금 현재 점선 실선인데요. 오토파일럿을 꺼보면 실제 점선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선 실선 차량은 사실은 내 차로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점선이라고만 인식해도 아무 무리가 없는 거거든요. 반대쪽 차로에서 봤을 때
이제 실선 점선이니까 실선으로 인식하는 게 맞고요. 지금도 오른쪽 차선을 실선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실선 점선이니까 당연히 실선으로 인식하는 게 맞고요. 지금 오른쪽이 바로 점선으로 바뀌면서 계기판에도 점선 차선으로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교차로에서 차를 세울 때 오토파일럿을 켜서 서게 되면 엑셀이나 브레이크 뭐 이런 거 신경 쓸 거 없이 아주 편하게 차를 세울 수 있어서 오히려 더 편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렇게 교차로에 차가 정지해 있을 때 주변 차량들이 춤을 추는 현상 많이들 아실 거예요. 차가 좌우로 흔들리면서 꼭 춤추듯이 뭐 그런 현상을 얘기하는 유저들이 많았는데요. 그 부분이 확실하게 개선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차가 정지한 지 몇 초가 지나니까 확대되면서 좀 더 다이나믹하게 주변 상황을 보여주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런데 그 국도에서 왼쪽 차로로 차선 변경하는 거 지금도 보면 왼쪽 차로를 인식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차선 변경이 가능하려면 그쪽 차선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왼쪽 지금은 인식을 했습니다. 이럴 때는 차선 변경이 가능한데요. 중앙선 노란색 실선 2개인 것도 잠깐 인식하는 것을 보실 수 있었고요. 그래서 방금 보신 것처럼 왼쪽의 차선은 인식하는 것이 상당히 보수적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국도 같은 경우에는 왼쪽 차선이 바로 중앙선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제가 1차로로 주행하고 있다면 왼쪽 차로가 바로 중앙차선인데요. 그런 중앙선을 넘어가게 되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적으로 인식하도록 바꾸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왼쪽에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깜빡이를 넣으면 이렇게 왼쪽으로 차선 변경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파일럿을 켰더라도 오토파일럿이 켜진 상태에서도 차선이 2개인 경우에 2개의 실선 차선으로 인식하는 것을 보실 수 있었고요. 지금 오른쪽 앞차가 있기 때문에 속도를 줄이면서 오른쪽 차선 변경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보시면 지금은 왼쪽 차선을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깜빡이를 넣어도 차선 변경을 하질 않는데요. 제가 테슬라 개발자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왼쪽 좌차선 변경도 잘 되다가 이런 식으로 바뀐 거 보면은 그런 이유가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 차선이 보기에 따라서는 점선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빗물 때문에 정확하게 실선을 인식했고 실선을 인식해. 방금 오른쪽에 약간 살짝 점선이 있었는데 그때 계기판도 바로 실시간으로 점선으로 잠깐 바뀌었다가 다시 실선으로 바뀌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아마 왼쪽 차로를 인식하는 정확도가 상당히 개선되고 나면 좌차선 변경도 허용을 거의 대부분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직은 좌차선 변경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인정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도 교차로에 들어오니까 확대를 쭉 하면서 주변 상황을 다이나믹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도 오른쪽 차선이 2개의 줄인데요. 2개의 줄을, 그러니까 2개의 실선인 경우에는 2개의 실선 차선으로 잘 인식합니다. 네, 코너의 정도에 따라서 속도를 적당히 줄이면서 커브길을 돌아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커브길을 나가는 능력도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이대로 진입하는 것도 깜빡이를 넣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를 좀 올려주고요. 고속도로는 보시는 것처럼 중앙 분리대가 이렇게 중앙선에 다 놓여져 있기 때문에 중앙선을 일반 차선으로 잘못 인식해서 차선을 변경하거나 하는 일이
원천적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왼쪽 차선 인식을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4차선 변경도 잘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 앞 차로에 큰 트럭이 가고 있는데요. 보통 사람이 운전할 때는 이런 식으로 큰 차가 옆 차로에 있게 되면은 무의식적으로 차를 살짝 왼쪽으로 이렇게 왼쪽 차선으로 붙여서 운전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오토파일럿은 기계가 하는 일이다 보니까 무조건 차선의 중앙만 지켜서 갑니다. 근데 지금은 이 차로가 두 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제 차로 왼쪽에 차로가 더 있다면 3차선 이상이고 제가 가운데 차선으로 가고 있다면 방금 같은 경우에 제 차를 오른쪽 트럭을 피해서 살짝 왼쪽 차선으로 붙이더라고요. 그 상황은 나중에 차로가 3개 이상인 고속도로가 나오면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여기는 차로가 2개밖에 없는 편도 2차로인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하는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런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오른쪽에 큰 트럭이 가고 있다고 해서 왼쪽으로 차를 붙이게 되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무시하는 것 같고요. 대신에 제 차로 왼쪽에 빈 차로가 하나 더 있다면 그쪽으로 살짝 붙어도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오토파일럿의 로직을 개선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여기는 차로가 4개인 고속도로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옆에 차로에 큰 차, 트럭이나 버스가 있을 때 과연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른쪽 앞에 대형 트럭이 있습니다. 네, 방금 왼쪽 차선으로 살짝 붙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살짝 부드럽게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급하게 틀으니까 가끔씩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요. 그러면 오른쪽 차로 말고 왼쪽 차로에 대형 차량이 있을 때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나보다 큰 차량은 오른쪽에 있을 확률이 높은데요. 왜냐면 대형 트럭은 주로 가장 바깥쪽 차로로 운행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물론 버스 전용 차선이 있으니까 버스 같은 경우에는 1차로로 주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요. 지금 왼쪽 앞에 저 트럭은 대형 트럭이라고 보기는 좀 그런데요. 저런 차량에도 반응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네요. 방금 오른쪽으로 살짝 붙는 것을 보실 수 있었고요. 이번에는 또 오른쪽에 트럭이 있으니까 이번엔 왼쪽으로 또 붙는지 한번. 살짝 붙네요. 또 이번에도. 계기판에 보실 때도 좀 티가 나는데요. 왼쪽으로 붙었다가 오른쪽으로 붙었다가 주변의 차량 환경에 따라서 꼭 차로의 중앙만 지키면서 가는 게 아니고 왼쪽이나 오른쪽에 차량이 있다면 그 차량들에 따라서 살짝씩 왼쪽 오른쪽으로 차선 내에서 이동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오른쪽에 차량들이 있으니까 왼쪽으로 살짝 붙습니다. 살짝 붙습니다. 왼쪽으로 붙어서 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고 나선 다시 중앙으로 복귀를 합니다. 네, 상당히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네. 예전부터 이런 불만들이 많았거든요. 큰 트럭이 있으면 좀 불안한데 왼쪽으로 살짝 좀 차량을 살짝 붙여서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들이 많았는데 테슬라에서 그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는 약간의 커브길인데요. 커브길임에도 불구하고 왼쪽으로 지금 붙어서 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앞에 지금 대형 트럭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차선을 왼쪽으로 차로를 왼쪽으로 변경해서, 그러면 대형 트럭이나 버스 말고 일반 소형 차량에도 반응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응하지 않습니다.
SUV나 세단처럼 소형 차량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고요. 최소한 트럭, 1.5톤 트럭, 그리고 버스, 대형 트럭, 뭐 이런 차량들에는 반응을 하네요. 그 기준은 아마도 이 계기판에 보시면 주변 차량을 인식하는 아이콘들이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은 뭐 이게 100% 정확하게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지금 여기도 왼쪽에 이제 소형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소형 차량에는 반응을 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오른쪽에는 대형 트럭이 있으니까 왼쪽으로 붙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아, 살짝 왼쪽으로 붙습니다. 역시 왼쪽에 소형 차량들은 무시하고 대형 차량들을 피해가는 식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오른쪽에 대형 트럭이 있으니까 왼쪽으로 살짝 붙죠. 네, 상당히 스마트해졌네요. 주변의 교통 환경을 보고 차로의 중앙을 유지하는 그 정도를 다이나믹하게 이렇게 대응하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처럼 중앙선 쪽에 이렇게 가림막이 쳐져 있는 곳은 그렇지가 않은데요. 만약에 저게 없이 그냥 차선으로만 중앙선이 이렇게 나뉘어 있는 경우에는 반대편에서 오는 차도 인식을 하더라고요. 이따가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은 제가 앞차에 너무 빠른 속도로 접근을 했더니 AEB, 그러니까 자동 응급 제동 경고가 뜬 것을 볼 수 있고요. 브레이크까지는 안 밟아줬지만 계속해서 접근을 하면 브레이크까지 밟았을 것으로 보이네요. 네, 반대편 차량 지금 지나가는 거 보이시죠? 네, 지금도 택시 반대편 차량이 정확하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 버전에서는 반대편 차량도 그냥 내 차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이상하게 반대로 후진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고 뭐 그랬었는데요. 반대편 차량이 100% 정확하게 인식은 아직 잘 안 되지만 이런 식으로 개선은 좀 됐습니다. 지금도 반대편 차선에 차가 한 대 오고 있는데 반대편 차로에서 오는 차량은 좀 더 밝은 색깔, 흰 색깔로 표현을 해주네요. 오토파일럿을 켜봤는데요. 오토파일럿을 켠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로 반대편 차로에서 오는 차량들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럭은 트럭으로, 그리고 세단은 세단으로. 네. 차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아, 방금은 놓쳤죠? 네, 방금도 안 보여줍니다. 100% 완벽하게 인식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해서 펌웨어 버전 10 매년 한 번씩 나오는 메이저 업데이트입니다. 펌웨어 버전 10 중에서 오토파일럿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동 차선 유지 기능이 주변의 큰 차량들을 고려해서 살짝씩 좌우로 비켜서 간다는 점이 개선됐고, 또 반대 차로에서 오는 차량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차선을 점선, 실선, 두 개의 실선, 뭐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주변 교통 환경을 인식하는 식으로, 그리고 차선 변경할 때의 애니메이션이 상당히 발전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번 펌웨어 버전 10 나머지 기능들, 업데이트 사항들을 또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펌웨어 버전 10 1편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